대통령이 이제 뭐 탄핵하려면 해봐라. 나는 법적 대응하고 법적 심판대에 서겠다. 이런 여러 대통령, 검찰 출신, 검사 출신 대통령의 여러 믿는 구석 중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해석도 나와요. 핵심 증거 바로 비밀 전화, 비화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박사령관의 폰도 비화폰이고 대통령이 쓴 폰도 비화폰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작전 당시에는 다 비화폰으로만 통화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 통화한 시간도 체크를 안 했어요? 일지를 다 썼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00시 30분부터 40분 그 사이인데 시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다 그대로 두고 그대로 다 빠지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미처 그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좀 법적인 부분도 궁금해서요. 박상수 대변인님. 이게 뭐 핵심 당사자들이 대통령이 시켜서 문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 이런 증언들도 있긴 한데 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주로 이들에게 지시를 했다면 그럼 뭐 도감청도 안 되고 녹음 기능도 없으면 나중에 진술만으로 대통령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제 형법상의 유죄 입증은요. 예. 합리적 의심을 넘는 수준의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변호사들이 굉장히 절묘하게 변론에 이용을 하다 보면 죄가 인정되는 게 거의 분명해 보여도 예. 국민들이 보기엔 이해가 안 되는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이러한 부분을 아주 잘 이용한 게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재판 지연부터 시작해서 이와 같은 증거들을 하나하나 탄핵하는 방식으로 쟁점을 만들어서 다투는 이런 방식을 써서 법으로 1년 안에 대법원으로 끝나게 돼 있는 1심 재판을 2년 6개월이나 끌어본 바가 있습니다. 예. 조국 대표 역시 5년이나 선고를 끌었죠. 저는 어제 대통령 담화를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대통령이 변론을 시작했구나. 대통령은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예. 대통령은 엇갈린 진술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방식입니다. 예. 고 김문기 씨가 했던 진술과 엇갈린 진술들, 그다음에 진술이 팩트로 확인되면 고의를 부정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변호사들이 아주 잘 쓰는 방식인데 예. 이재명 대표도 그런 방식을 썼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방식을 쓰겠다는 걸 사실상 예고한 것입니다. 자, 예.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이유들, 이런 것들이 결국 무엇이었냐? 물증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예. 이 물증이 지금 이 사건에서는 굉장히 확보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예. 일단 이 비화폰이라는 것은 이 통화 내용만 기록이 되고 그나마도 서버를 압색해야 가능한 상황이고, 압수수색은 군사보호시설의 경우에 있어서 그 장이 허락을 해야지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이 안 됐던 면이 있는 것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썼던 그 방식을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쓰겠다고 하는 것이고, 아마 이재명 대표는 내일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똑같은 방식으로 심판을 늦추고 수사를 늦추고 그 판결을 늦추는 그 방식에 의해서 아마 우리 당이 겪었던 곤란함을 똑같이 겪을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법적인 분쟁을 통해서 정치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다퉈지는 이것의 시작은 이재명 대표였다라는 것은 제가 계엄이나 내란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예. 그건 국민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대통령 관련해서 여론조사 뭐 예상컨대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 취임 이후 최저치겠죠? 11%. 11%가 주는 의미가 어제 대통령의 저 대국민 담화를 보고 특정 뭐 강성 보수층에가 주는 의미가 많다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해서 이준우 위원님 11%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지금 아마 최저치 지지율 같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전례 없는 큰 충격 때문에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 특히 지금 야당과 언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비상계엄에 관여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때 관여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속속 생중계로 계속 우후죽순으로 나오다 보니까 예. 이 사건이 지금도 마치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어제 대국민 담화 오전에 발표났다 그러면은 이 갤럽 조사가 어제까지 한 조사거든요. 아마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을 거라 보고요. 예. 지난 박근혜 정부 때와 좀 약간 탄핵했을 때 지지율 하락 추세를 보면요. 조금 다른 양상이 있는 게 속도가 굉장히 의외로 빠르지 않고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의 4번에 걸친 담화가 뭔가 그다음이 기다려지는 예를 들면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계엄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결과가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기대감 때문에 좀 누군가 지지율이- 일부 지지층이야 그 말씀. 그렇죠. 일부 지지층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게 되면은 또 헌재에 가서 변론을 시작하게 되면은 지지율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